요즘 인터넷에서 중국 최고위층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논평 하나가 화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떠도는 뜬소문 수준이 아니고요. 권력 핵심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주장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논평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시진핑 일가가 곤경에 처했을 수 있다. 정말 도발적이죠?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곤경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논평은 그 의혹의 중심에 바로 시진핑의 누나, 그것도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치차오차오가 있다고 지목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보 내용이 정말 꽤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진핑의 누나, 치차오차오가 2025년 말부터 사실상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는 선전의 한 영빈관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디 가서 좀 쉬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 11월에 베이징에서 선전으로 옮겨진 뒤에 외부 출입이 완전히 막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녀를 돕는 직원들까지도 외부 연락이 싹 다 차단된 채로 몇 달 동안 같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심상치 않죠. 자, 여기서 이제 논평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반대 세력으로부터 누나를 보호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시진핑 본인이 직접 내린 감금 조치일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니 근데 최고 권력자 누나가 연금됐다는 소문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중국에서 권력 근처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 논평에서 아주 딱 맞는 사례 하나를 드는데 한번 보시죠. 바로 정웨이라는 사업가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진짜 뭐랄까, 권력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시작은 정말 사소한 소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 아주 잘 나가던 권력자의 아들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정의가 이걸 굳이 부인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소문이 베이징에 있는 그 진짜 권력자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바로 체포됐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서야 겨우 풀려났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소문 하나를 내버려둔 대가치고는 정말 끔찍하죠. 자, 이렇게 관계가 모든 걸 좌우하는 중국에서 정작 시진핑 가문 내부는 어떨까요? 논평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드는데요. 이 가문 안에 굉장히 특이한 권력 구조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누나 치차오차오랑 다른 형제들이 걸어온 길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형제들은 사업에 깊숙이 발을 담갔는데 이 누나는 정부랑 군에서 일하면서 딱 원칙주의자 이미지를 굳혔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시진핑조차도 이 누나 말은 좀 듣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논평에 따르면 진짜 실세는 남매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시진핑의 어머니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굉장히 대담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수렴청정입니다. 옛날에 어린 황제 뒤에 발을 치고 할머니나 어머니, 즉 태후가 정치를 했던 거잖아요. 꼭 그것처럼 어머니 치신이 시진핑 뒤에서 정치적인 조언을 하면서 사실상 막후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인 거예요. 와, 현대 중국 정치를 황실에 빗대다니 진짜 파격적인 분석이죠. 자, 그럼 이런 가족 내부 이야기가 그냥 집안 문제로 끝나는 걸까요? 논평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엄청난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해요. 첫 번째 위기는 바로 대외 관계,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한때 한계가 없는 협력이라면서 엄청 친한 척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심상치 않은 금이 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거도 꽤 구체적이에요. 특히 러시아 국영TV의 유명 진행자가 방송에서 대놓고 중국을 진짜 적이라고 말한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겉으로는 동맹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아주 불안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죠. 자, 밖에서는 동맹에 금이 가고 있고 안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논평은 중국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라는 굉장히 암울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그냥 경제가 좀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흔들 정도라는 건데요. 지방정부들은 돈이 없어서 거의 마비 상태고
부동산은 폭락해서 중산층들이 평생 모은 자산이 그냥 종이 조각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니 사회 전체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외교, 경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기는 더 심각해요. 바로 권력의 핵심인 군대, 군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최고위급 장성들이 갑자기 막 잘려나갔잖아요. 논평은 이걸 분석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충성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시진핑이 너무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뭐 이유가 뭐든 간에 군대 최고 지휘부에 이렇게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 신호 아니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가족 내부에서는 갈등설이 돌고 밖으로는 온갖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논평은 자연스럽게 그럼 다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 논평이 특히 주목하는 건 1964년생 동갑내기 2명이에요. 표를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딱 보이죠? 한 명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를 이끄는 말 그대로 경제통이고요. 다른 한 명은 시진핑의 칼이라고 불리는 반부패 기구에서 오랫동안 일한 내부 단속 전문가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앞으로 중국이 경제를 택할지 아니면 통제를 택할지 이 두 사람을 보면 그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평이 전하는 가장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시청자의 말을 빌려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상황이 꼭 옛날 왕조가 망하기 직전처럼 혼란스럽다, 심지어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다는 정말 극단적인 예측까지 내놓습니다. 이건 그냥 비판이 아니죠. 체제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인 겁니다. 결국 이 논평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안과 밖에서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거대한 나라, 중국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모든 소문과 위기 속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과연 계속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거겠죠?